살짝 퀴즈 맞추기 하나 할까요? 지금 제가 영상 틀고 있는데 소리만 나가게 해놓은 거거든요. 혹시 이 노래 어느 영상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네, 굉장히 좋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손을 번쩍 하셨죠? It just takes a minute to change your life. Look at us now. 공개가 잘 되지 From the 않았나 moment we own it, no living this dream that we found. Look at us now. Oh, look at us now. 맞추시면 제가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유산화 큐빅 키홀더. 갑자기 정은지 언니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 지금 계속 똑같은 행사에 나왔던 노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 알겠지.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박소일 이사님 손 들었어. 저 잠깐 보류. 아유, 모를 수가 없죠.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 두 번째 맞추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여기에 이은혜 리더님이 이은혜 곡이 나왔잖아요. 영상에. 힌트 많이 드렸어 내가. 리더님 빨리 좀 나의 맞춰보세요.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어디에 나왔던 노래인지 기억 맞추시는 분 다시 보기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는 아주 날, 모르시겠어요.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건 우리의 그 꿈판 영상 아닌가요? 운명이 맞다. 팀하고 그 어떤 꿈? 영상이야? 꿈? 그, 우리 그 우리 리더님들 나와가지고 꿈. 네, 맞아. 우리 성공의 발당에서 축관할 때. 아니 유산아 공식 영상에 나오는 노래. 우리 이소진 리더님 팀을 너무 사랑하셔서 팀 노래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게 온 너란 빛이 눈부셔도 네 앞에 선 순간 너는 감지 않아. 네. 소희리더님, 이 노래 유산화 공식 오피셜에 있는 영상 어디에 나오는 노래인가요? 어워드 나잇. 정답! 제가 맞추신 소희리더님하고 제가 진짜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한 팀 사랑이 너무 깊은 이소진 리더님께 제가 요 큐빅이 있는 유산화 로고 제품 챙겨서 드릴게요. 오늘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홈미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를 맡아주실 박소희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박소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줌으로 다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이렇게 그 홈미팅을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가 또 새롭게 줌으로 만나니
또 반갑기도 하면서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퀴즈를 맞출지는 몰랐는데 또 소진이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그레이터스 팀의 꿈판 영상을 제가 또 만드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되게 날이 춥다고 하는데 혹시 밖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따뜻하게 옷 입고 그리고 오늘 또 귀한 홈미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강에 대한 주제에서 요즘과 같이 코로나에 있어서 저는 사실 겁은 안 나거든요. 원래 건강 체질은 아니었는데 유산화를 한 3년째 들이붓다 보니까 어떤 감기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와도 걱정보다는 '아 남들을 위해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터스 팀에서 보석 같은 존재이죠. 강이면 강의, 일이면 일, 그리고 에너지면 에너지 그 100% 혹은 1000% 까지 그 에너지를 발산해 주고 계시는 면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정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줌으로 뵈어요. 아유, 깜짝이야. 제 노트북으로 제 얼굴이 너무 대박으로 크게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네. 지금 3년 들이부신 박소희 리더님이 저 부러운 게 제가 1년 들이부어 봤거든요. 1년 들이부어 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제가 전직이 그 고3 입시 선생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피 가래가 아니라 피 살점이 떨어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저희 집 그래서 아침에 너무 웃겨요. 남편은 막 코피 날 정도로 풀어대죠. 저는 이렇게 피가 나올 때 그래서 참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왕이면은 남들 안 깰 시간에 하려고 많이 하는데 한 1년을 들이부으니까 확실하게 다른 거는 저도 초반에는 유산화 제품을 먹어도 감기나 목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추워질 때 저는 항상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르구나. 특히 목 부분이 다르구나. 그래서 C300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C300을 먹어도 그렇게 막 피 살점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카뮴을 같이 먹으면서부터 목이 완전히 나아 버렸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목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C300하고 카뮴을 같이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강의를 해 볼게요.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잘하죠? 뭐든지 계속된 반복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면역력에 대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째, 면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면역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은 없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를 침입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요, 병원체도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내의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차 방어선으로 우리 몸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첫 번째예요. 어려운 말로 초도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바이러스가 딱 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이 딱 막아주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털들, 그리고 이런 점액, 점모도 털이죠. 위산도 얘가 산이 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음식과 함께 들어온 대부분의 박테리아를 죽이죠.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일단 첫 번째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체 면역, 초도 방어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병원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눈, 코, 입 뚫린 애들 있잖아요. 이 뚫린 애들의 점막을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막아주는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뚫고 들어왔다. 그럼 자 보셔요. 이제 1차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들어가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도 방어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은 1차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거든요. 일명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백혈구, 대식 세포하고 NK 세포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대식 세포예요.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듯이 수상해 보이는 건 얘가 다 먹어치워요. 너무 고맙죠? 얘가 이렇게 정찰을 돌아요. 경찰처럼. 그러면서 병원균이나 암세포나 뭐 약간 손상된 세포를 감지하고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전달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열을 내게 하고요. 또 염증 반응을 유도해 버려요. 다 죽여 버리려고. 자, 그다음에 얘가 바로 NK 세포예요. NK는 내추럴 킬러라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자연 살상 세포, 킬러예요, 킬러.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비정상 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주입해서 살상하는 타고난 킬러 세포예요. 또한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해서 면역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해요.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그 첫 번째 초도 방어와 1차 면역이 뚫리게 되잖아요. 또 얘네도 뚫고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좀 더 강력한 2차 면역, 이제 후천 면역을 발동하게 돼요. 그게 요놈이에요, 요놈. 녹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선천 면역이 즉각 반응하는 방어 체계라면 후천 면역은 기존에 침입했던 바이러스를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좀 더 빨리 대응하는 경험 의존형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T세포와 B세포를 분비해요. 그래서 T세포는 공격조고 그리고 B세포에게 항체 생성을 명령하는 지령조로 나뉘는데요. 공격조는 세포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요. 그리고 B세포에게 항체 생성 명령을 내려서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체는 총 3차의 방어선으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틈이 생기거나 무너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각종 질병과 감염성 질환 또 암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있죠. 에이즈가 바로 항체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 T세포, 그 지령조를 감염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무력화시키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2차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은 첫 번째 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일단 막아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면역 애들이 나서죠. 그래도 안 되면 이 2차 면역 애들이 나와서 다음에 또 이런 애들 나오면 또 죽여버리는. 굉장히 치밀해요.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자, 그러면 이런 면역 시스템,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될 경우 항진과 결핍,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고요. 모자라도 문제인 거고요. 항상 적정 밸런스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앓고 있는 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겁나 많죠. 네. 그냥 우리가 못 모르는 이름들은 다 뭐다? 그냥 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왜 뭔가 뭐죠? 이러면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러면 그냥 다 면역 질환인 거예요. 면역 질환. 근데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면역력 저하가 됐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날까? 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있는 세포들이 별로 안 세. 그럼 일단 감기 잘 걸려. 걔도 바이러스잖아요.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발생하죠. 결국 염증이 암이 되잖아요. 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왜? 장은 제2의 뇌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이 면역력의 거의 90%를 담당하는데 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내 몸의 면역력이 안 좋아진다. 그럼 그다음 코스는 염증 수치가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감기 걸리고 자주 걸리고 맨날 아프고 비염에다가 인후염 걸리고 저처럼 피 살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박 스트레스.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병이에요.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과 뭐 여러 상황이 있다. 그러면 차단해야 돼. 이거 캡처 뜨셔 가지고요. 나를 스트레스 주는 분에게 딱 보여주세요. 나에게 지금 캡처 뜨시고 계시네요. 우리 소진이더니. 요새 스트레스 주고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자, 보면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 발생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코티졸이 나오게 되면 신경적으로 두통, 머리 아파, 심리적 불안감, 일단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빨개지겠죠? 공황장애, 우울증. 예, 이게 다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죠. 심혈관계, 혈압 안 좋겠죠? 심장 안 좋겠죠? 위, 토 나오죠. 보기 싫은 사람 봐도 토 나오잖아요. 왜? 그리고 췌장, 당뇨, 장, 아유 참 좋지 않아요. 생리계통. 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면역력 저하의 첫 번째 원인은 뭐다? 스트레스다. 일체 차단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면역력 저하의 원인 두 번째.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영양소 불균형이라니요. 우리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지만 지방을 과잉인 거고 영양소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존에 교보문고에 영양제만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왜 여에스더 박사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잖아요. 그 책을 보시면 그림으로도 그렇고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세상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걸 만든대요. 심지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 삼각형이죠, 사실 피라미드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참 익숙한 용어예요, 피라미드.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야 된대요. 아이고야. 이 밑에 보세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흰쌀밥 아니에요. 이거는 잡곡밥이나 현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나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이 가운데 있는 애들 보면은 생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선에서 안전하냐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져 있다고 하지 않나, 뭐 진짜 생선에 뭐 유모차 그 플라스틱이 꽂혀져 있지 않다고 하나, 되게 많잖아요. 일단 수질 오염, 그리고 또 토양에 지금 토양에 남아있는 미네랄이 없다고 하죠. 중금속, 자유로울 수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해산물과 과연 그런 그 농작물이 안전한가? 심지어 이 밀가루 적게 먹으려는데 많이 먹고 있죠. 많이 먹고 있는 얘네들이 과연 GMO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참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알코올은 적당히. 아유 참, 알코올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뭐든지 적당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면역력을 높이는 해결책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게으를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번 20대 CEO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자, 각종 정크푸드에 노출되어 있어서 결국은 열량 과다, 영양 부족,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식습관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면역 시스템을 붕괴해버리고 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첫 번째예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이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네. 그리고 잘 씻고, 제 오늘 부제가 있죠. 똥 씻고 손 씻자. 그 3번이에요.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잘 자고. 수면과 면역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씻고, 잘 자고. 예. 근데 이 음식으로 고치는 게 참, 뭐 먹어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다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느라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농사 지어서 바로 구워 먹을 수도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히포크라테스님, 모든 질병의 시작인 장이 직장은 아닌 것이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아, 직장이, 이거 웃긴 건데. 빵 터지셔야 되는데. 그 직장이에요. 이 대장 안의 직장 아니고, 이 우리 직장. 많이 아파. 죄송해요. 자, 다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저의 부제예요, 부제. 그리고 진짜 잘 씻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변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온 사람하고 악수할 경우
그 사람의 대변에 있는 균이 2시간 내에 내 입에서 발견될 확률이 39%라고 해요. 장난 아니죠. 이게 균이 퍼지는 속도예요. 2시간 안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뭐 누구하고 악수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악수할 때 되게 땀 나는 사람들. 와, 근데 꼭 내 손 잡고 하는 분들. 어우. 네. 무조건 비누칠해서 30초 이상 씻으셔야 돼요. 무조건 비누칠해서 30초. 안 그러면 이게 그 대장에서 나오는 그 균의 퍼지는 속도예요. 너무 무섭죠. 오늘의 부제 뭐다? 똥 싸고 잘 씻자. 진짜 잘 씻으셔야 돼요. 아유, 똥똥거려서 죄송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자, 이게 뭐냐면 진짜 아까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잘 자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아기들 보면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그게 가장 활성화됐는데 어른들은 그게 성장 호르몬이 어른들에게는 나의 재생 호르몬이 되거든요. 애들은 성장, 어른은 재생. 그런데 그게 밝은 곳에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요 블루라이트 필터 있죠. 요거를 꼭 찾아 가지고 요거를 꼭 활성화시키세요. 요 블루라이트 필터. 그러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지 않고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숙면을 못 취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블루라이트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 있어요. 그걸 꼭 부착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가지고 안구의 깊은 곳, 그게 망막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안구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켜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안경도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이에요. 예, 이게 인터넷으로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 치면은 뭐 되게 많이 나와요. 2만 원대에 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스가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블루라이트 있는 거. 눈이 시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2만 원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 페이로 샀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 회사가 저에게 20% 제공해주지 않는 관계로 저는 그 회사를 소개해주지 않겠어요. 참 좋은 거예요, 네트워크는. 자, 그래서 또한 숙면에 취할 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우리 1차 면역, 그 대식세포하고 NK세포하고 T세포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꼭 깊은 잠에 자서 내 원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생활 수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해 뭐 하겠어요. 예. 우리 뭐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그 대량 영양소 애들이 커서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죠.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줘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내 몸에 잘게 쪼개져서 잘 들어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먹어라. 뭘? 비타민 미네랄을. 란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볼까요? 안경도 쓴 김에. 자, 보세요. 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뭐가 있을까? 비타민 A. 뭐 너무 많죠. 예. 근데 얘가 또 그냥 단순히 눈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피부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또 건조하고 손상을 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도 방어 체계, 그 겉에 털과 점막 요쪽을 좀 탄탄하게 해줘요. 그래서 항산화, 뭐 항암력과 건강한 신체 유지가 돼요. 비타민 C. 얘는 세포 외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면역세포의 기능을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T세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항체 형성도 관여를 하고요. 암세포의 먹이가 당분인 거 아세요? 당분? 그래서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암세포의 먹이인 당분하고 분자 구조가 흡사해가지고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엄청난 양으로 먹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뭐 인터페론 생성 촉진하고 뭐 바이러스 증신 억제하고 뭐 염증 좋다 이거예요. 좋다. 많이 먹어라. 자, 그리고 비타민 D. 굉장히 코로나 덕분에 가장 확대가 되는 비타민이 바로 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에 안 걸렸고 혹은 코로나가 걸려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게 지금 많은 뉴욕타임즈나 이런 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죠. 이 비타민 D의 흡수율과 이 내 몸 안에 있는 부족함의 정도에 따라서 코로나가 비켜가거나 코로나 금방 낫는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비타민 D죠. 지금 당장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햇빛도 없고. 그리고 또 햇빛 받으면 기미 생긴다고 또 일부러 가리고 막.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를 드셔요. 드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또 유산화에서 비타민 D는 굉장히 저렴하죠. 심지어 2달 먹을 수 있는 용량이고 가성비 최고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 E 얘는 세포 내에서 작용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산화 스트레스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막을 아예 보호해 주거든요. 면역 기능도 조절해 주고 또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아까 비타민 C는 세포 외에서 작용한댔죠. 그래서 얘하고 같이 먹어주면 세포 내외에서 아주 작용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필요 없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뭐다? 일하는 애다. 일하는 애. 얜 일하는 애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먹이가 뭐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만들어낸 게 뭐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정도는 아시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시대라고 해서 유산화는 이걸 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항스트레스 물질, 아까 스트레스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로 인해서 차단된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혈중쇼 호모 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그 역할을 비타민 B6가 담당하는데 이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하셔요. 하나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는 일단은 그 비타민 B군을 다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용량을 먹어줘야 겨우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일부 영양제 회사들이 비타민 B 하나 가지고선 막 없다 좋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비타민 B는 떼거지로 모여야 되고요. 많아야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단백질, 아연, 각종 파이토케미컬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얼마나 우리 몸에서 먹어줘야 되겠어요. 그쵸? 좋다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기도 어렵고 했는데도 영양소 거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양제들이 너무나 많고 각종 영양제들이 진짜 무분별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민이 됐어요. 자, 도대체 영양제를 어떤 걸 골라서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되는 일인데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고 환경오염 때문에 영양제는 먹어야 되겠고 근데 또 이렇죠. 먹었는데 효과 없다 그러고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새 각종 매스컴에 전문가들 또 의사들이 입을 다퉈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을 보시고 고르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캐나다 보건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에게 의뢰한 책이에요. 그래서 북남미에 유통되고 있는 1,600개의 영양제 제품을 1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처음에는 점수를 매겼고요. 그 점수가 너무 적나라해서 이제는 만국의 공통어죠. 별 5개. 그래서 별 하나, 별 하나 반, 별 2개, 별 3개 반. 그 16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올려놓고 있거든요. 한 판당 4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고, 현재 6판. 그래서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는 이제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책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공립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실 수 있고요. 예. 보시면 이 책은 20년이 넘도록 소송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가장 객관적인 책이라는 걸 증명해요.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별 5개예요. 5개 드시겠어요? 하나 드시겠어요? 3개 반 드실 거예요? 전 5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곳에서 항상 20년이 넘도록 별 5개, 그것도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서 1등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 미국 애들은 지금 마스크 쓰래도 안 쓰죠. 그렇게 별난 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기구 소비자 단체, 컨슈머랩. 이곳은요,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서 그 뒤에 있는 성분대로 들어있는지, 함량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솔직히 뒤에 있는 라벨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와 다른 곳들을 골라가지고 비승인, 불합격, 얘는 그대로 지켰어, 합격
이런 거를 나와 있는 단체고요. 소비자들의 그 연회비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객관적인 곳이고 이곳에서도 역시 6년 연속 1등하고 있다는 거. 객관적인 자료에서 1등하고 있고 믿을 수 있고 정직하다는 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몸을 위해서 식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곳에서 승인받은 곳들이 좋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각종 케이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정규 MBC 같은 곳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산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자료, 서플리먼트 책,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과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랩을 보시고 영양제를 골라 드세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합격, 불합격, 예, C300 보이시죠? 유산화는 언제나 그곳에서 1등을 하고 있고 합격을 받았다고. 유산화 홍보하는 방송 아니고요. 영양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드세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가 결국은 면역력, 제 강의를 통해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원래가 완벽해요. 완벽해. 근데 그게 이제 먹고 사느라고 스트레스도 받죠. 먹고 사느라고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칠첩방상을 차려 먹이냐고요. 그죠? 인스턴트에 노출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순환이 안 돼. 염증이 쌓여. 살도 쪄요. 우울해요. 또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원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면역력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양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몸은 원래가 엄청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의 세포를 더 활성화시켜 준다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좋다는 거. 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훌륭한 영양제 드시면서 가족의 건강 같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면역력에 대한 건강 강의를 맛깔나게 해주신 김정은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의 부제 기억나시죠? 똥 싸고 손 잘 씻자. 저는 미생물이 퍼져나가는 게 그것 또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유산화로 건강하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싸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잘 씻고 그리고 푹 자면서 이 코로나를 정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레이터스 팀에 정말 면역세포와 같이 건강하고 그리고 멋진 리더님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그레이터스 팀도 여러 리더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열정으로 모아서 팀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앞으로 그레이터스 팀을 함께 이끌어 나갈 키리더님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팀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해서 각자가 일하면서 배우는 그런 본인의 생각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그 두 분을 모시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나의 한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한 분은 유산화 그레이터스 팀의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오은숙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장안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은숙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는 요즘 제가 너무 뿌듯해요. 왜 뿌듯한지 아세요? 제가 좀 생각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미팅도 많아지고, 좀 바빠져서 좀 제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제가 좀 덜렁대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머리형도 아니고. 그리고 허당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제가 하는 것 또한
너무 뿌듯해요. 이런 저도 사실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홈미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스피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리더님들 승급하실 때 저도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었고, 그리고 명단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미팅 나가면 당연히 실패.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저도 똑같이 고민이 됐었었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그 미팅을 갔다 오면 '아 내가 머리형이 아니어서 사업 설명을 못하나? 이 사업이 나하고 맞나? 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저를 의심했었어요. 그렇게 고민에 허전 시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어 스폰서님이 그 오라는 시스템 에 그냥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듣고 '그냥 좋은 얘기구나.' 그렇게 듣고 와서 저한테 남는 게 없는 음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제가 맨 앞자리를 앉게 됐어요. 맨 앞자리에 앉게 되고, 그 강의를 정말 초집중해서 듣고 메모하고, 그리고 제가 미팅에서 내가 이 멘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 멘트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메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멘트를 다음 미팅에 꼭 적용을 해 봤어요. 어 그 멘트들을 적용을 해 보면서 제가 머리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머리로 기억됐던 멘트가 어느 순간 제가 가슴으로 미팅을 나가서 그 멘트를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팅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제가 그 한계를 좀 넘었어요. 그 한계를 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성장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한계를 넘어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제가 넘어야 할 한계는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제가 팀도 이끌고 있고 사업 진행도 하면서 한계가 많이 있겠지만, 이 한 번에 제가 넘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한계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누구든 한계는 다 있어요. 그 한계를 어 넘을 수 있는 자신감, 그건 제가 만드는 것 같고요. 어 2021년 한계를 넘어서 또 성장 한번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어 함께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승급 소감 미리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은숙 리더님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멋지게 사업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머리로 기억하는 멘트를 이제는 가슴으로 전하고 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산화 사업을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망설여지게 되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냥 그 상대가 어떻게 얘기할지, 혹은 내가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어서 난 이거 못해, 이거 못해라고 스스로 한계를 좀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유사나 네트워크 이 비즈니스가 정말 멋진 거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어 그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을 일답게 해야 되고, 이 유사나 네트워크로 정말 무언가 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어제와 똑같은 내일,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정말 몸소 그 에너지가 뿜뿜하고 계신 이소진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신내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소진입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결단이랑 동시에 알아보는 시기가 6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이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유산화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어, 사람이 착한 사람들만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11월, 12월에 정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를 믿고 하는 파트너분들이 나오시고,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정말 많아서 항상 저한테 이제 좋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들,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이 해주셨을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파트너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산화 안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제 지인을 통해서 엄청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그 지인분이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 그 지인분이 보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9살 때 최연소 팀장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일을 일처럼 안 하고 다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그분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제 그 보험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번대요. 근데 이제 VIP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똑같이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VIP 분이 본인이 똑같이 다른 분이랑 취급받는 거를 보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보험을 등록을 해야 되냐? 저분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엄청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핍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 VIP를 상대하기 위해서 VIP들만 맞는 분이 또 따로 계시대요, 보험에서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 비법을 좀 알려줄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영업 비밀을 왜 너에게 알려주냐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쭈쭈쭈쭈 3주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겨우겨우 받아낸 결과가 그러면 모든 비용을 앞으로 너가 내라.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할 때 100, 200만 원이 VIP랑 식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출을 해서 본인이 식사 대접을 하고 어깨너머로 그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나고 3개월 동안 지난 후에 다시 그 VIP 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으면서 그렇게 팀장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산화는 진짜 다 알려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너희는 진짜 다 알려주는구나. 그런 데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스폰서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들, 뭔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눈 떴을 때 유산화를 보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산화 안에서 제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게 아닌가 싶었던 계기가 있었고, 이분이랑 저랑 차이점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내가 과연 이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생계였다고. 이게 아니면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해야 됐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느낌이 컸어요. 첫 번째가 제가
정말 돈을 엄청 1억, 2억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가 절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이걸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실상 제가 부모님을 제외한 부모님을 제외하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지는 않고 응원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스폰서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댁에 가서 제가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맞는 말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저게 답인데 저것만 하면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소통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6월 달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소통이 바로 이 일이라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당연한 거 아니야? 소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점점 제 마음의 변화와 이 일을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4가지 소통이 4가지가 첫 번째 중에 저와 저를 소통을 먼저 하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유산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절실한지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소통이 된 다음에 두 번째가 저와 스폰서님과의 소통이었던 부분.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더라도 저는 스폰서님과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스폰서님. 이 말이 저는 이제야 많이 체감이 되는 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와 파트너, 네 번째가 스폰서님과 파트너. 이렇게 4가지만 하는 게 그냥 이 일의 전부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소통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바로 유산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수진 리더님 보면 얼굴도 예쁘지만, 그 마음 착한 그 심성과 그리고 일을 정말 일답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나이 불문, 20대든 50대든 60대든 30대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일을 진짜 일답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키우셨는지 진희 리더님 너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을 키운 엄마로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수진 리더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일이 정말 보험처럼 내가 그 영업 비밀을 혼자 캐내고 혼자 무언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그레이터스 팀 안에서 정말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오면 다 배울 수 있는데 그 감사함을 처음에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정말 시간이 순삭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코로나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처럼 정말 생계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유산화로서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귀한 강의를 해주실 이현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앞서서 그 오은순 리더님하고 이소진 리더님이 해주신 얘기가 정말 너무 더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항상 저 역시도 동기부여 받고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반면에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자세로 유산화를 임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사실 하나의 진짜 큰 이슈였잖아요. 그 2020년에 1년 동안 모든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거고, 나는 어떻게 그 시대에 맞춰갈 건지 혹시 한 해 동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올해 한 해 특히나 하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코로나가 진짜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긴 했었지만 그 코로나19처럼 우리 생활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던 그런 것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녔던 적, 북적이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던 거, 친구나 가족들 많이 모여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던 거, 그리고 휴가, 겨울 휴가 어디로 가지? 여름 휴가는 어느 해외여행 갈까? 그렇게 고민했었던 시간들이 진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2020년이 빠르게 변하고 정말 저희 생활을 크게 변화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일자 기억하시나요? 1월 20일이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저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1월 20일 발병 뉴스가 났을 때는, 그래, 그냥 저런 병이 있구나. 내일 아닌 것처럼, 그죠?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봉쇄가 되고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올 때는 뭐 한두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지금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고, 봄이 지나가면서부터 여름이 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근데 하반기가 되면서 느낀 생각 하나는 이 코로나는 끝이 안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살지.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 책이나 뉴스 같은데 미래의 생활 이런 거 설명하면서 컴퓨터로 수업 듣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TV에서 화상회의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진료받고 그다음에 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이제 먼 미래일 줄 알았는데 진짜 코로나로 순식간에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 미래가 바로 현실이 되는 순간은 2020년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인정하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아닐 거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다른 세상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2021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고민했던 그런 정리하고 했던 시간들을 사실 리더님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이 준비가 되고 나면서부터 조금 많은 책들을 사서 봤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희 리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 기회는 사실 이런 위기 속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팩트 같아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큰 상승세예요. 그죠? 진짜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주식시장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곧 3천을 뜨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주식시장은 굉장히 하락이거든요. 물론 그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졌던 게 회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각광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업종들의 주식들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주들, 그리고 뭐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지금 여기 제 눈에 딱 보이시는 소희 리더님과 김정은 리더님과 관련된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환경 파괴로 오는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들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뭐 비대면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거나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늘고 있죠. 그리고 배송하는 뭐 배달의 민족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누군가는 어렵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짜 누군가는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가 돈이 있으면 주식으로 이러한 회사들을 투자하면 돼요. 향후 10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분야의 기술이 있어요. 제가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던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기술이 있다면 이런 회사 하나 차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위기가 아닐 거야. 외면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라에서 뭐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변화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저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간에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럴 때마다 책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리포터들도 읽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도 많이 듣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번 사는 내 인생 40의 이 위기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새로운 기회를 이 유산화 아까 이제 그냥 공짜로 알려주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오늘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코로나 이후의 삶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온택트예요. 온택트. 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형 쇼핑몰에 갈 수도 없고요. 뭐 맘 놓고 음식점 가서 밥도 한 끼 못 하고요. 그런데 배달 음식은 증가하고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잘 돼 있어. IT 광고. 이런 기술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앱으로 주문하죠, 쉽게. 그리고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하는 거 너무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도 적응하게 된다면 정말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사업의 방식도 어느 정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반드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줌, 유튜브, 인스타그램. 제가 인스타그램은 팀에서 항상 하기를 권했던 게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배우셔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하시죠. 잘 못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예전에 왜 글모르라서 문맹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저는 그걸 디지털 문맹이라고 생각해요. 60대, 70대 혹시 그 이상? 혹시 그 이하라도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 잘 못 다루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뭐 신청하는데 그거 하기 어렵고, 그죠? 그냥 단순히 전화하고 카톡 정도? 조금 더 활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밴드나 카카오 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가게 가보세요. 기계로 주문하고 거기서 결제하고 해야 하는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거 못해서 뭐 안 간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아니라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문맹. 기계를 다룰 줄 모르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 죽고 나서 나온 삶이야.
아니면 아유 뭐 어떻게라도 하겠지. 기술이 발전해서.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시간 쓰시지 말고요. 뭐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서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면 일단 방송을 보러 가세요. 어. 그리고 SNS를 내가 하지는 않더라도 SNS 깔아 놓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뭐라도 시작하시면 적응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키워드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랑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마 재택근무. 아이들은 집에서 하는 그 온라인 학습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었죠. 근데 제가 재택근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 당연히 출근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반은 사실 50%는 출근하는 거, 30%는 욕먹는 거, 20%는 업무하는 거. 저의 월급의 비율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대 초반, 뭐 30대 이럴 때 뭐 미래 보고서 이런 책들 보면 뭐 인간의 재택근무가 늘어날 거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기계가 나올 거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진짜 그게 한 3, 40년 후, 내가 노후, 70년 이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상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저 역시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시면 알잖아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요. 모든 화면이 터치가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길에 가는 전광판도 터치인 줄 아는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이 세대들이 이런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재택근무는 진짜 일반화될 거고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느끼기에 재택근무는 싫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사업적인 걸로 영역을 해보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딱 근무 시간만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주 5일제 근무,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 5일제 근무 처음 막 시행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진짜 회사들이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주 5일제가 자리 잡히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었고요. 외식에 대한 수요도 늘었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수요도 늘었고. 물론 딱 주 5일제로만 생긴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 주 5일제가 사회 변화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변하는 현상 중에서 하나의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재택근무가 늘면 분명히 또 다른 분야가 활성화될 건데 거기에 반드시 대한 자기개발, 그 자기개발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개발의 핵심은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 왜 TV 같은 데 보면 막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여행 작가 하거나 유튜브 하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지만 저녁에는 회식 안 가고 상사 눈치 안 보고 회식 때 안 가고 저녁 시간에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강의를 하거나 또는 SNS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직장 생활이나 똑바로 하지 뭐 그런 거 해.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조직에 대한 충성이 없어. 막 저 또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막 파이팅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세대,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이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커서 우리 이 한국,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로 보자면 그분들이 우리의 소비자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 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건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에는 본인이 주인공인 삶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세대.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곧 돈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에 가면 브이로그라고 본인의 일상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막 몇 억씩 버는 수익을 벌잖아요, 유튜브로. 그리고 본인의 여행 경험이나 또는 일을 하면서 늘어난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돈을 버는 세상. 그 예전에 생각해 보면 아니 누가 밥 먹는 걸 보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방 컨텐츠가 대박. 그죠? 그리고 뭐 세상 좋아지면 사 먹을 것 같았는데 요즘에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먹방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요리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할 수 없을까? 나의 관심 분야가 아닌 거예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 유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일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되는 것보다 빠르고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보다 쉽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보다 더 단단한 네트워크, 나만의 네트워크를 저는 만들고 있으니까 아, 내가 세상의 흐름에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코로나 이후에 판이 바뀌는 세 번째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면 기회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성장을 이뤘던. 그게 첫 번째는 1988년 올림픽 때, 그리고 두 번째가 IMF 때. 그 다음 세 번째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본 수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해서 그게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고 그리고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서는 나의 경제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코로나가 혹시 나는 옮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고 불신하고 이런 거에서 아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의 시대가 온택트라고 정말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단절되고 살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또 반대로 해보면 사람과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사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과 만남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온라인 세상을 통한 것 같아요. 가장 이 인스타나 온라인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가 장점일까를 고민해보면 가장 좋은 건 나와 비슷한 생각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한다면 정말 현실 같은 리얼하고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있거나 영어를 못하거나 예를 들면 중국어를 못해도 번역이 동시간대로 가능하다면 그게 진짜 몇 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는 뭐 혹시 중국에 있는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소비자와 파트너와도 이런 온라인 세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내 일과 내 사업의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일. 그런 세상,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세상이 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지만 내가 그 부분을 캐치 못하면 저는 거기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나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노력, 뭐 열정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내 스펙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력들 그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험치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제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냥 낡은 옛날에 그냥 지식 그런 거여서 무언가 새로운 세대를 살기 위해 내가 새롭게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책들이나 강의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세 가지 키워드, 온택트, 재택근무,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블루로 대두되는 이런 키워드들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존재하는 세상의 문턱에 서 있다. 멋있죠? 제가 이 멘트를 굉장히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가 사실 조금 겁이 났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분되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적응하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결과가 그렇겠죠.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옛날에 강남에 40년 전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저 서울 왔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가 한 20년 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20년 전 강남 그 뱅뱅 사거리 대밭이었다고 나한테. 근데 이렇게 변할 줄 알았냐고. 그때만 해도 자기가 닭장 같은 아파트를 보면서 저기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누가 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정말 느껴지시죠? 그 삶의 변화라는 게. 제가 그 홈미팅이 끝나고 나서 톡방에 제가 그날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걸 하나 보내드릴게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음마 아파트랑 초가집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랑. 여러분은 그 아파트가 되실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초가집이 되실지 어떤 삶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행어 있죠. 라떼는 내가 지금껏 알고 있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를 다시 탄생시켜서 우리가 2021년부터는 새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새 시대에 적응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잘 해낼 것이니까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원주 강사님, 책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고민하고 책과 리포트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유사나 크리에이터 팀 가족분들한테 이 이야기 정말 꼭 전하고 싶다라는 진심이 많이 묻어나서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공감이 갔던 부분이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 계속 직장 생활만 익숙했던 제가 무언가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전문가들도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가 오히려 정말 왜 위기가 기회냐면 모두 다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몸만 리셋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스펙이나 경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이 초기 1년에서 뭐 길면은 3년 혹은 5년 사이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나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산화를 하고 말고 이제는 걱정하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이런 온택트 시대 그리고 사람들을 좀 적게 만나지만 어떻게 하면 유산화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게 말씀하신 유튜브나 SNS와 같은 그런 IT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를 마감하시면서 호기심이 가는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스폰서님하고도 또 이야기하고 파트너분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이라서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그쵸. 우리 정은 골드님도 아마 채율이 받았을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계속 젊을 것 같았는데 애기 엄마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되는 이 시점에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저희 아이가 성장하는 어떤 뿌듯함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경험했던 그 초등학교 때 그 추억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주변 뭐 지금만 봐도 학교 입학식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학교에 이틀이나 3일 정도만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줘야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서로 다른 고민이지만 그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이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홈미팅이 되게 뭔가 가슴 뭉클하고 너무 강사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진 찍기 전에 공지사항 2가지 드릴게요. 우리 크리에이터스 팀의 마지막 그 이벤트죠. 이번 주 토요일 19일 2시부터 5시까지 크리에이터스 팀 송년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크리에이터스 팀에 공지되어 있는 URL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돼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분 받으실 수 있는 자리고 아침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족분들하고 같이 와서 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가 진짜 우리 유산화 코리아의 그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유산화 코리아 킥오프 셀레브레이션이 1월 16일 토요일 날 또 줌으로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놀라운데 1월 16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또 줌으로 함께 하실 텐데 12월 22일부터 티켓이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또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공지사항 있을까요?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이것으로 홈미팅을 마칩니다. 네, 제가 대표로 사진 찍을까요? 네, 혹시 아이 때문에 비디오 온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인원이 오늘 많아서 2번에 걸쳐서 찍을게요. 네, 언주 골드님처럼 유산화 로고가 있는 걸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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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송년회 때 봬요. 네. 감사합니다. Not many years ago, there was a man who felt the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나가기가 안 돼. 홍은이 리더님 우리 언제 얼굴 봐요? 빨리 봐야지.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 싶은데. Future's upon us. 진짜 어려워요. 이제 마스크가 너무 헐렁거린다. 이러다 얼굴 없어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꽉 조여요. 꽉 조여 지금. 화면에 티 안 나요? 그럼 우리 화면으로만 보는 걸로. 진짜. 오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 네, 별 조심히 말씀을요. 운전하세요. 네.